이렇게 삐뚤빼뚤 하나씩 이렇게 가이드 설치를 해요. 조박사의 피싱 랩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가이드 개수 구경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가이드 배열로 유명했던 예를 조금 몇 가지 들어볼게요. 역사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촘촘히 다는 가이드가 유행하게 됐느냐. 소구경 가이드를 여러 개 다는 게 과거의 20년 전까지의 낚싯대와는 많이 다른 그런 스타일을 갖게 된 이유. 그 이유가 이게 미국 낚싯대에 있습니다. 이게 1995년에 일본에서 후지공업에서 좀 뉴 가이드 콘셉트 그래가지고 가이드 프레임 모양도 바꾸고 가이드 구경 줄이고 좀 기존보다 한두 개 더 가이드를 세팅하는, 많이 사용하는 그런 컨셉을 내놓은 다음에 한 10년이 안 지나서 이제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다 후지공업 가이드 그런 스타일을 사용을 하게 됐을 때, 미국에서 후지공업에서 K 컨셉, 새로운 컨셉을 내놓은 이후에 한 10년쯤 지나서 2009년일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낚시 박람회, 그럼 미국의 아이캐스트일 겁니다. 아이캐스트에 신기한 가이드 컨셉이 나타나요. 미국 브랜드 중에 캐스터웨이라는 그런 베스용 낚싯대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에서 마이크로 가이드 시스템이라는 거를 적용시킨 낚싯대를 내놔요. 한눈에 봐도 조금 이상합니다. 보통 베이트 때의 가이드는 릴에서 나온 낚싯줄이 버트 가이드가 제일 크고, 그 다음부터 점점 구경을 줄여서 팁으로 갈수록 작아지죠, 가이드가. 그리고 가이드의 간격도 넓다가 점점 팁 쪽으로 갈수록 좁아지잖아요. 근데 이 캐스터웨이 낚싯대는 똑같은 소구경의 가이드를 버트서부터 톱까지 같은 간격으로 쫙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장점은 가이드가 작아져서 낚싯대가 가볍다. 낚싯줄과 가이드와의 그 접점이 많고 또 평행을 유지하기 때문에 감도가 좋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만큼 또 단점도 있었습니다. 역시 아시다시피 가이드 개수가 많고 구경이 작다 보니까 비거리가 안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가이드 구경이 너무 작고 또 마찰이 너무 많다 보니까 힘있게 쫙 캐스팅을 하면 백래시가 잘 생겼어요. 그리고 어느 일정 이상의 굵은 낚싯줄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보통 배서 낚시할 때 20파운드 줄 이상 쓰거든요. 근데 미제 낚싯줄의 20파운드는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는 일본제 수준의 20파운드보다 훨씬 굵어요. 보통 20파운드 그럼 우린 4호나 5호 생각하는데, 미국의 20파운드라고 써 있는 낚싯줄은 한 8호줄 될 겁니다. 8호줄까지는 좀 아니더라도 7호 정도 돼요. 똑같은 일본서 만든 일제 낚싯줄도 미국 수출 버전은 그렇게 표시가 달라요. 그래서 같은 회사 제품이라도 미국에 수출용 돼 있는 20파운드 줄은 훨씬 굵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이드가 또 잘 파손이 됐어요. 그래서 이 미국발 마이크로 가이드 시스템은 단점이 많은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바로 일본의 그 후지공업에서 이 마이크로 가이드 시스템을 보완을 해가지고 후지공업 스타일의 신 마이크로 가이드 시스템을 제안을 합니다. 미국의 캐스터웨이 마이크로 가이드 시스템은 버트 가이드도 앞에 있는 애들이랑 똑같은 외발의 조그만 가이드였는데, 그거는 크기 조정을 해요. 후지에서는 조금 크게 하고 프레임도 튼튼하게 이렇게 양발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똑같이 조그만 가이드로 나가지만 부착하는 위치에 따라서 프레임이 더 튼튼하게 굵거나
가이드 풋이 큰 그런 가이드를 내놔요. 그래서 소구경의 같은 크기 가이드라도 부탁 위치에 따른 프레임 모양이 다른 그런 가이드를 적용을 함으로써 파손 문제 그런 거는 단점은 없애버려요. 그래서 장점만 남게 이렇게 또 이제 신형 가이드를 휴지에서는 내서 판매합니다. 이때 이제 달라진 점은요. 미국의 마이크로 가이드 시스템은 배스 낚시에 전반적으로 다 사용해요. 라이트 태클이든 헤비 태클이든 아무런 상관없이 다 똑같이 쓰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일본에서는 이 새로운 이 신 마이크로 가이드 시스템이 베이트 피네스용이라는 걸로 변화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에서 만들어진 마이크로 가이드 시스템이 장치된 그 배스 낚싯대는 원래 피네스 피싱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냥 전반적인 배스 낚시에 다 사용하는 것이었는데 일본으로 건너와서는 마침 유행하던 피네스 피싱을 한층 더 이렇게 발전시키는 베이트 피네스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테크닉을 만들어내는 용도로 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베이트 피네스 완성된 가이드 시스템은 낚싯줄 굵기에 구애 없이 가벼운 루어를 정확한 포인트에 정밀하게 캐스팅할 수 있다. 루어에 섬세한 액션을 줄 수 있고 미약한 입질도 간파할 수 있는 고감도 낚싯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베스 토너먼트에 나가는 베스 프로들한테는 그 아주 미약하나마 조금이라도 감도가 좋은 게 성적 순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들이 선택을 하니까 이제 일반인들도 따라가지요. 그 당시에 이제 그런데 그 카탈로그를 그 후지공업의 카탈로그를 보면은 그 당시에 카탈로그를 보면은 발표하기를 마이크로 가이드 시스템은 베이트 피네스 피싱에만 적합한 것이 아니다. 모든 분야에 다 이득이 있다라고 이렇게 막 광고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루어 낚싯대 가이드 배열이 다 거기에 따라가 버린 것 같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후지공업이 전 세계 낚시 판도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뭐 여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전 세계 낚시가 일본제 부속에 다 이렇게 얽매여 있는 그런 스타일인 거는 맞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크로 가이드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외에도 비슷한 조금 독특하고 비슷한 가이드 배열 또는 아니면 독창적인 가이드 배열이 실은 있어요. 또 그거 시간 낭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다 이거 일본 제품들인데요. 그 일본의 그 제나크라는 회사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자기 회사만의 낚싯대 컨셉으로 만들고 자체 공장에서 자체 디자인으로 고성능 낚싯대를 만드는 회사예요. 좋은 브랭크 많이 만들더라고요. 저도 초창기 루어 때, GT 때 이런 거 만들 때 거기 뭐 제3자를 통해서 이 제나크의 브랭크만도 사고 그랬었어요. 아마 이 제나크의 카탈로그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한 15년 전쯤에 2009년일 거예요. 처음 피싱쇼에 자기네 회사의 고유의 가이드 컨셉을 발표를 했습니다. 스피닝 태클에서 P라인을 사용을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을 다 해소했다 하는 그런 가이드 시스템인데요. 소구경 가이드를 역시 많이 다는 그거예요. 마이크로 가이드 시스템의 스피닝 버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은 브랭크로 이렇게 같은 제품, 무슨 농어대다, 뭐 애깅대다 이렇게 만드는데 후지 가이드를 달아서 후지 가이드 배열대로 되어 있는 모델도 내는가 하면
자기 회사 고유의 RG 시스템이라는 거를 적용시킨 낚싯대도 동시에 내놔요. 앵글러의 선택에 따라서 이 RG를 선택하거나 일반적인 걸 선택하거나 이렇게 선택지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RG 가이드 시스템의 전제 조건은 역시 P라인을 사용한다는 거, 가늘고 가벼운 P라인이 늘어짐을 최소화해서 캐스팅 성능을 향상하고 감도를 높이고 라인 트러블도 감소시킨다, 이런 컨셉이에요. 자기네들 그 카탈로그 상으로는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사용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피싱 쇼에서 이렇게 만져본 적은 있지만 실제로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이게 좋다 나쁘다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가이드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오키 사토시라는 분이 있어요. 이마카츠의 프로스텝이고 후지공업의 프로스텝입니다. 이 사람이 특허 출원을 한 가이드 배열 방법이 있는데 이름이 지그재그 가이드 시스템이에요. 이름 그대로 이 톱 쪽에 가이드 몇 개를 지그재그로 설치를 해요. 지그재그라는 뜻이 뭐냐면, 원래 가이드는 여러분 로드 빌더들이 로드빌 만들 때 이렇게 해서 일렬로 조금이라도 빗나가지 않게 일렬로 잘 배치하는 게 이제 항상 신경 쓰는 부분인데, 그 상식을 깬 겁니다. 삐뚤삐뚤 이렇게 삐뚤삐뚤 하나씩 이렇게 가이드 설치를 해요. 가장 큰 장점? 감도가 마이크로 가이드 시스템에 비교해서 60% 이상 상승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원리는 지그재그로 가이드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그럼 낚싯줄도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가겠죠. 가이드의 이 낚싯줄이 일직선보다 훨씬 강하게 접촉을 한다. 늘어짐이 준다. 그 덕분에 미약한 입질 파악, 바닥에 루어가 닿는 진동을 파악하는데 훨씬 좋다, 유리하다, 감도가 비약적으로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지그재그 가이드는 일반 낚시인들 수준이 아니라 그 상금이 걸린 토너멘트에 나가는 프로베서들의 실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 낚싯대의 감도를 그렇게 극한까지 올린다라는 거는, 보통 낚싯대의 감도는 이 블랭크의 탄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지그재그 가이드 시스템은 낚싯대의 감도를 블랭크가 아니라 가이드 배열에서 찾는 독특한 사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이드가 이렇게 삐뚤삐뚤 이렇게 지그재그로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거 혹시 캐스팅할 때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봤어요. 그랬는데 실제로 사용을 하면 그렇지 않다고 그러네요. P라인을 사용할 때 오히려 비거리가 는다,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짓말 같은 이야기도 합니다. 이론적으로 보면요, 캐스팅을 해서 루어가 이렇게 날아갈 때는 쫙 가속을 하면서 날아가서 낚싯줄이 당연히 일직선으로 쫙 뻗쳐나가죠. 그러다가 포물선을 그리면서 루어가 떨어지면서 실속을 하면 일직선으로 쫓아가던 낚싯줄이 이렇게 흔들립니다. 아무래도 조금은 흔들려요. 특히 P라인의 경우엔 더 잘 흔들리겠죠. 이때 이 가이드와 가이드 사이의 통을 통과하는 이 P라인줄이 흔들리면서 브랭크에 접촉을 한다. 근데 지그재그 가이드를 달아놓으면 접촉 확률이 확 줄어서 마찰이 주니까 비거리가 는다라는 이론이에요. 오히려 일반적인 이 일렬 가이드 배열보다 이 지그재그가 비거리를 조금 늘려주는 효과를 보이는 걸로 알려져는 있습니다만, 저도 저 역시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 다음에 제가 지금 브랭크가 좀 있어서 베이트
대를 하나 더 만들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도 좀 갖다 놓은 게 전부 베이트 대를 만들려고 그러는 건데, 그 중에서 한두 개를 이 지그재그 가이드로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는 있는데, 개인적인 용도지만 그래도 이게 코에 접촉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